네, 베트남에 거주할 때 비자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려면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자 없이 거주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근로자 비자가 있고요. 또 강사들은 또 그 뭐 회화 강사 비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비자다 그러면 여행만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자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자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는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비자가 다 있어요.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거주할 때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를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뭐 비즈니스 비자, 내가 어떤 사업차 갔는데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간다. 뭐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저도 베트남에 처음에 갈 때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투자 비자를 받았어요. 취업 비자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취업하면 취업 비자를 받아요. 또는 내가 어학연수를 한다 그러면 어학연수 비자를 받으면 되고, 내가 베트남에서 전공 유학을 간다 그러면 유학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와요. 유학 비자 또는 어학연수 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된다 조건들을 붙여서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공 유학이다 그러면은 그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비자는 여행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비자를 가지고 베트남 사람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 사업체를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자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베트남에 들어갈 때 내가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갈까? 그 취업 비자는 취업을 해야 되죠.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 비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준비할 때는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비자는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회사의 초대장. 그래서 베트남에 지인들이 계신 분들은 그 지인분들한테 초대장을 발행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뭐 베트남의 행정사 분들이 엉뚱한 회사의 초대장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경찰들이 그걸 잡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천만 원을 달라, 뭐 1,000만 원 달라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뭐 2천만 원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돼요. 제가 이 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태땀쭈 해서 거주증이에요. 거주증.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는데 정인태, 제 이름이죠. 정인태. 그 다음에 비자의 타입은 더드 해서 투자 비자입니다. 그리고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가 되고요. 2022년 6월 15일까지 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3년 비자를 받은 겁니다. 이 3년을 비자를 받고 계속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연장. 3년 후에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자고요.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이 회사 경영증이에요. 경영증. 회사의 낀주안 경영증인데 이 꼼티커펀 MBPA 비엔남 베트남이죠. 호치민에 있는 이제 사무실인데 여기도 정인태 해서 제가 대표가 돼 있는 거죠. 네, 대표를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응어의 한국. 네, 한국인 명의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보면은 제가 MBPA 베트남이라는 회사의 정인태 대표죠. 네, 한국,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 베트남 회사에 여기 보면은 네, 옴정인태 해서 제가 여기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 증명인데 여기 보면 92.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주식을 92.26%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명서가 됩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주식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네, 옴정인태가 이 옴이라는 것은 이제 미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미스터 정인태가 이 회사의 71.43%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베트남에 내가 뭔가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베트남에 간다 그럼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행으로 갈 거냐, 어학연수로 갈 거냐, 전공 유학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또는 취업할 거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방법이 이제 비즈니스 비자라든지 투자 비자로 하면 되겠죠. 그 투자 비자는 우리가 투자를 베트남에다가 했다라는 증명서, 이건 이제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주식에 등재를 하면 돼요. 주주 명부에 등재를 하면 되는데 베트남은 주주 명부를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아까처럼 제 이름처럼 나오고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비자를 1년 비자 또는 뭐 3년 비자 이렇게 비자를 줍니다. 이거 이제 투자 비자인 거예요. 투자 비자. 제가 아는 분은 1년을 받았어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저는 이제 3년 비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길게도 변경된다라는 정부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뭐 5년, 10년까지도. 근데 금액에 따라서 이런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할 때 꼭 비자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전개를 하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